어떤 한 공간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고 이 각각의 컴퓨터가 고정 IP를 가지고 있듯이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에 고정 IP를 할당을 일단 하고 그리고 해당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이라는 것을 설정함으로써 각각의 컴퓨터들이 고정 IP가 다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임의의 어떤 사무실, 연구실에 여러 개의 PC나 머신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사무실은 당연히 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네모박스가 그런 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벽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포트, 그것을 여기서 랜 포트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이런 랜 포트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뭐 한 개 정도, 하나의 공간에 한 개 정도가 랜 포트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고 뭐 많아야 2개 내지 3개 정도 있는 게 보통일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는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 랜 포트가 하나만 바깥에서 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랜 포트가 하나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랜선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한 대만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공간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모든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당연히 이 랜 포트에 직접 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공유기를 이곳에 연결을 해서 그 공유기에다가 직접 선을 연결해서 인터넷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 공유기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각각의 노트북들이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일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공유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뭐 저렴한 공유기 하나를 사와서 그것을 벽에 달려있는 이 랜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이 공간 안에 있는 노트북 사용자들은 다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더 그 전제 조건을 달 것인데요. 바로 이 세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왼쪽 책상에 한 명의 직원이 있고 오른쪽 책상에도 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2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이 가능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공유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뭐 인터넷만 사용 가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정 IP라는 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컴퓨터를 다 켜놓고 퇴근할 때 끄지 않고 그냥 켜놓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가는 것이죠. 이 열어놓는다는 표현은 마치 이제 문을 열어놓는다는 그런 표현이과 사실은 그 의미가 좀 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 문은 닫아놓고 퇴근을 하겠죠. 그런데 이 컴퓨터들을 끄지 않고 계속 켜놓고 이 각각의 컴퓨터에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해가지고 말 그대로 원격 접속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 외부망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특정 컴퓨터를 지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IP 주소거든요. 나는 이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 이 왼쪽 컴퓨터에 접속하고 싶어. 그러면 이 왼쪽 컴퓨터라는 것을 IP 주소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지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 IP 주소를 고정시켜놔서 이를테면 이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이를테면 주소가 뭐 123번지야. 이를테면 비유로 하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건 124번지야 라고 딱 고정을 시켜 놓게 되면 항상 이 바깥에서 접속을 하려고 들었을 때 123번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왼쪽 책상에 있는 해당 PC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고정 IP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냐? 왜 그냥 IP 주소가 항상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냐? 네, 항상 기본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내가 출근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랑 퇴근할 때 컴퓨터 껐다가 내일 다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 PC를 사용해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할 때의
그 IP 주소가 기본적으로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IP 주소가 계속 바뀐다면 외부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려고 할 때 IP 주소가 몇인지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접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시켜 놓는 것이에요. IP 주소를 요거는 항상 123번을 사용해. 얘는 그 주소를 항상 124번지라고 할당해 놓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약속을 해놓게 되면 바깥쪽에서 원격 접속을 할 때 항상 이 특정 컴퓨터를 지목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 아니 도대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어차피 내가 일할 때는 출근해가지고 일을 할 텐데 내 IP 주소가 뭐 고정이 됐든 안 됐든 무슨 상관이나 난 어차피 퇴근해가지고 웹에서 접속 안 할 텐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직업의 특성상 혹은 뭐 대학원생들이나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이 공간 안에 있는 특정 컴퓨터 혹은 서버 머신 같은 것에 퇴근한 이후에도 접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급한 경우에는 또 기업에서 일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원격 접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중요한 머신들, 상습적으로 혹은 뭐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접속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머신들은 고정 IP라는 것을 할당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영상은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아니에요. 고정 IP 주소를 각각의 PC에다가 할당하기 위한 영상은 아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무실 안에는 여러 대의 PC가 있고요. 그럴 때 각각의 PC가 마치 고정 IP가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법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요 네모박스 공간은 하나의 사무실 혹은 연구실 같은 곳이 되겠고 이곳에 컴퓨터가 하나, 두 대가 있고 서버 머신, 큼지막한 공유 머신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램 포트는 요 방 안에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벽에 지금 포트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럼 공유기를 사와서 공유기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후 이 공유기에다가 각각의 PC를 연결시키게 되면 손쉽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연결만 시켜놓게 되면 접속할 때마다 해당 PC를 껐다 켜고 할 때마다 계속 IP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IP를 할당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램 포트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유기를 연결시켜서 공유기에다가 각각의 PC를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PC가 저마다 고정 IP를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공간은 더 큰 하나의 기관에 속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소나 학교에 속해져 있을 것이고 그 하나의 큰 기관 안에 하나의 방 안에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써 그 포함 관계를 표시한 것이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공간에서 벽을 통해서 나가는 이 선은 이 학교 혹은 연구소 큰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의 또 이 같은 램포트와 비슷한 개념, 이걸 이제 게이트웨이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은 따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네모 큰 박스, 이 큰 네모 박스가 하나의 큰 기업, 연구소, 학교에 대한 인터넷망 범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선이 결국은 쭉쭉쭉쭉 이어져서 이 큰 이 네트워크의 어떤 출구 혹은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인터넷망과 연결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인터넷망에서는 내 집이라든지 혹은 카페 등과 같은 공간도 이 인터넷망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집에 퇴근을 해가지고 내 집에 있는 PC를 사용해서 인터넷망을 거쳐서 내가 작업하고 있었던 PC 1번에 접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내 PC가 PC 2번이다. PC 2번에 정확히 접속을 할 수 있어야죠. 혹은 서버에 접속하고 싶다. 물론 서버 머신에도 접속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요 화면 하단의 액션 아이템들을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속한 이 기관, 뭐 연구소나 학교 등 이 기관에 고정 IP를 신청하셔야 돼요. 방금까지 PC들에 대한 서버들에 대한 고정 IP 안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편법이라면서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PC에 대한 고정 IP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딱 한 개, 바로 공유기를 위한 고정 IP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고정 IP 주소를 받는 요 대상이 보통은 이 PC들의 경우에 이제 한정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공유기도 고정 IP를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기에 대해서 공유기도 맥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의 맥 주소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기관에 IP 주소를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관의 성격이나 혹은 그 규모에 따라서 이 고정 IP 목록을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하는 기관에서 그런 부서가 있을 거예요. 뭐 정보화 팀이라든지 전산 팀이라든지 그런 팀이 있을 것이고 해당하는 부서에 어떤 뭐 양식이나 신청 방법을 공지를 해놨겠죠.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요 공유기에 대해서 고정 IP를 신청하셔야 해요. 그러면 뭐 적정한 시간이 흘러서 뭐 하루나 이틀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고정 IP가 할당되었습니다 하면서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여받은 그 고정 IP에 대해서 지금 이 예시와 같은 경우에 부여받은 IP 주소를 그냥 심플하게 12.34.56.78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허구의 IP 주소일 뿐이고요. 어쨌든 이런 IP 주소를 할당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IP 주소에서 개방을 허용했으면 하는, 개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포트 번호의 범위를 또 신청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뭐 서버 운영 신청서 받습니다 라고 해놓은 그렇게 공지하는 경우도 있고 포트 개방 신청서 받습니다. 뭐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요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나는 10,000번 포트부터 11,100번 포트까지 개방을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면 잠시 뒤에 좀 더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방, 이 공간, 이 사무실도 큰 기업이나 연구소 안에 지금 속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정한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이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격,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해커들의 공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철벽을 쳐놨거든요. 그런 걸 방화벽이라고 하고요. 그 방화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차단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10,000번부터 11,100번 뿐만 아니라 이미의 다른 기본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포트들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므로 외부에서 접속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10,000번이나 11,100번 등과 같은 것으로 접속을 하려고 들면은 기본적으로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 방에서 공유기에서 이 10,000번에서 11,100번 사용해야지 라고 설정을 해놨어도 학교 차원에서 혹은 연구소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이걸 막아놨는데 그 바깥에서 접속하려고 했을 때 접속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선 열어놨어도 이 바깥에서 닫아놨는데 비유를 통하자면 집 대문은 잠가놨는데 내 방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내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문이 잠겼는데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문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정 IP도 신청하고 해당하는 이 IP 주소에 대해서는 이 포트 번호들은 접속을 허용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 IP도 받았고 포트도 잘 개방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스텝으로 가면 되는데요. 이 공유기에서 당연히 할당받은 고정 IP를 설정을 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죠. 고정 IP를 설정해서 그 다음엔 3번 스텝입니다. 각 장비들, PC 1, 2 서버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설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IP 주소도 써야 되고 DNS 주소도 설정해줘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원격 접속을 허용을 한다든지 SSH 서버 가동 같은 것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스텝을 순서대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 첫 번째 스텝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두 번째 스텝부터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기에서 고정 IP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공유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많이 사용하는 공유기 중에 하나인 IP타임의 그 제품을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 스크린샷을 찍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좌측 화면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 에서 여러분이 이 공유기를 설치를 했으면 처음에 이 공유기에다가 여러분의 PC, 예를 들어 내가 PC 1번이다. 그럼 선을 연결을 해요. 그럼 직접 선을 연결을 이렇게 한 경우에는 192.168.0.1 화면에도 붉은 글씨로 방금 썼습니다. 192.168.0.1이라는 IP 주소가 기본적으로 이 공유기의 주소가 돼요. 자, 여기서 약간 아리까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공유기는 고정 IP 주소라는 걸 할당받았다고 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12.34.56.78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PC에서 공유기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공유기의 IP 주소가 192.168.0.1이라는 게 기본 주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IP 주소가 공유기에게는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공유기는 선이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랜 포트랑 연결이 되어 있고 왼쪽 방향으로는 이 안에 존재하는 PC들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보는 바깥쪽 세상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방 기준으로 봤을 때 랜 포트를 통해서. 그래서 바깥쪽 세상에서 봤을 때의 IP 주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방 안쪽에서 봤을 때의 IP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조금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12.44.56.78이라는 IP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 방 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볼 때는 192.168.0.12라는 이 IP 주소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1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놓고 그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켠 다음에 거기서 그 주소창에다가 192.168.0.1 쓰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그때 보이는 게 바로 이 왼쪽 화면입니다. 이게 바로 IP타임 공유기를 사용할 때를 가정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 되겠고요. 물론 그 처음에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물론 이제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잘 입력하게 되면 이 왼쪽 화면이 보이게 되겠고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화면 하단에 고정 IP 설정된 머시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민감 정보라서 지금 가려놓긴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정 IP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주소가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버전명이 같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버전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 IP타임 공유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유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버전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 버전을 무시하고 그냥 초기 버전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몇 날 며칠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외로 이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소위 말하는 몇 날 며칠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 공유기의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도구와 설정 마법사가 있는데요. 일단 관리 도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돼요. 굉장히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고급 설정에 네트워크 관리에 인터넷 설정 정보라는 녀석을 누르게 되면 이 오른쪽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마 동적 IP 방식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컴퓨터를 껐다 켜면 계속 IP 주소가 동적으로 바뀌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고정 IP 방식을 클릭해서 이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기 이렇게 범위 표시해 놓은 이 하나, 둘, 셋, 넷, 5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값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 IP 주소,
이 맨 윗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앞장에서 봤었던 이 바깥에서 볼 때의 IP 주소 12.34.56.78 요것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PC1에서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192.168.0.1이라고 쳐서 엔터 쳤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PC1에서 공유기에 접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방금 봤던 요 화면은 공유기의 정보가 보이고 있는 화면인 것입니다. 그럼 공유기의 외부 IP 주소라는 것이 뭔 말이냐? 방금 요 슬라이드에서의 외부에서 봤을 때의 IP 주소인 요 고정 IP 주소를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12.33.56.78이라는 요 IP 주소를 바로 이곳에 입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거의 뭐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255.255.25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사실 거의 규칙적으로 결정이 되는 녀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12.34.56.78이라는 IP 주소였다면 그랬다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엔 12.34.56.1이라는 것이 게이트웨이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앞의 세 개의 숫자들은 그대로 내려서 똑같이 써주고 맨 뒤에만 1이라고 바꿔준 그래서 12.34.56.1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기본 게이트웨이는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DNS 주소라는 게 두 개가 있죠. 기본이랑 보조 DNS 주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 DNS 주소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되고 보조 DNS 주소는 뭐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둘 다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입력해야 될 DNS 주소도 그 아까 앞서 언급했었던 그 부서 있죠. 기관에다가 뭐 고정 IP 신청하라고 했었던 그 부서에다가 문의하면 알려줄 거예요. DNS 주소 뭐로 설정하면 되나요? 문의하면 알려줄 것이고 해당하는 DNS 주소로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요 맥 주소라는 것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민감 정보라서 그냥 가려놓았습니다. 자, 아무튼 요 5줄 위에서 이 5줄을 잘 입력을 다 했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엔 내부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할 단계입니다. 이 좌측 메뉴 탐색기에서 고급 설정, 네트워크 관리 아래에 내부 네트워크 설정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누르면 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부 IP 주소가 192.168.0.1이야 라고 써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주소 아닌가요? 우리가 그 IP 타임 공유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에 입력했던 그 주소 값이잖아요. 그거를 내부 IP 주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공간 안에서 봤을 때의 공유기 주소 192.168.0.1 그게 설정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은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중인 IP 주소 정보라는 것이 보통 여기에 나열이 돼요. 이 부분도 저는 일단 가려놓기는 했는데 현재 이 공유기에 유선이든 무선이든 연결되어져서 인터넷을 사용 중인 그런 기기들이 있다면 이곳에 그 해당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내부 네트워크 설정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딱히 수정할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내부 IP 주소라는 게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녀석들이 요런 녀석들이 있고 내부 IP를 어떤 주소들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IP 주소가 어떤 녀석들이 접속되어 있는지를 보고자 할 경우가 제법 있고요. 그때 바로 이 내부 네트워크 설정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텝입니다. 각 장비들에 대한 설정이 되겠는데요. 자,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공유기의 내부 IP 주소는 192.168.0.1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버와 PC1과 PC2가 이런 IP 주소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할게요. PC1은 끝에가 2로 끝나고 PC2는 3으로 끝나고 그리고 서버는 끝에가 10으로 끝나는 주소를 할당받아서 쓰는 것이죠. 잘 보시면 어떤 규칙성이 보이지 않나요? 공유기는 192.168.0.1로 끝나고 있고 나머지 다른 녀석들은 앞에 3개의 숫자는 똑같되 마지막 숫자만 계속 바뀌고 있죠. 보통 이렇게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엔 이렇게 맨 끝에 숫자만 바꿔가면서 IP 주소를 내부용 IP 주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용 그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 땐 이 192.168.0으로 시작하는 요 IP 주소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서 사용할 IP 주소는 이렇게 사용하기로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IP를 이제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앞서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고정 IP는 공유기만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 바깥 세상에서 봤을 때의 고정 IP는 한 개밖에 없어요. 12.34.56.78이라는 요 녀석, 공유기 IP 주소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 공유기의 나와바리라고 할까요? 공유기의 공간 안에서 봤을 때, 이 방 안에서 봤을 때는 요 안에서 지금 할당되는 요 IP 주소는 바깥에서는 모르는 주소예요. 보이지 않는 주소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방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주소가 되겠고, 그리고 이 주소들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각각의 PC마다 설정은 해주어야 해요. 결정을 해주어야 돼요. 바로 이 결정을 하는 것도 바로 내가 해줘야 됩니다. PC 1번은 이를테면 끝에는 2번으로 해야겠다. PC 2번은 3번으로 해야겠다. 서버는 10번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설치되었건 우분투 등의 리눅스가 설치되었건 간에 그 설정하는 방법을 잘 찾아서 공부하셔가지고 이 고정 IP를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DNS 그 주소도 앞서 입력을 했었죠. 이 DNS 주소도 잘 적어놨다가 요 각각의 서버나 PC들에 대해서 IP 주소, 고정 IP 주소 요것들 설정할 때 DNS도 다 입력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정 IP 입력을 해서 설정을 잘 해주었다는 가정하에 고려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각각의 PC에서 외부에서 접속할 때 무슨 목적으로 접속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PC1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윈도우즈 써. 그러니까 윈도우즈 서버, 윈도우즈 컴퓨터인데 이거를 켜놓고 외부에서 한 번씩 접속해서 원격 접속하고 싶어.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해당하는 머신은 3389번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게 돼요.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 것인지는 보통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용도에 따라서 이미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다른 용도로 그 포트를 직접 임의로 설정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원격 접속할 땐 이를테면 이 3389와 같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PC2번은 우분투가 설치되어 있는데 SSH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22번으로 기본으로 접속을 하게 되거든요. 서버도 우분투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서버 같은 경우에는 SSH만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접속하고 싶어요. 그때 8888번부터 8889번이라는 이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자, 이런 포트에 대한 결정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설정하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자, 공유기는 0.1이란 이 끝에 1번으로 끝나는 게 기본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각각의 PC와 서버들의 IP 주소, 끝에가 뭐로 끝날지도 내가 결정 지어주는 것이고 실제로 해당하는 머신에서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머신에서 어떤 목적으로 쓸지를 알아낸 후에 너는 이거 3389지만 다른 포트 쓰면 좋겠어. 이를테면 내가 필요하다면 다른 포트 쓰도록 권장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은 어차피 이 공유기 안 공간, 이 공유기의 공간 안에서만 통용되는 IP 주소이자 포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본 기본 포트 번호들을 얼마든지 사용을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가서 그 과정을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럼 드디어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겠습니다. 좌측 메뉴 탐색기에서 고급 설정에서 NAT, 라우터 관리에 들어가면 포트 포워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포트 포워드 설정 아래에 순위 해가지고 이 아래에 여러 개의 규칙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도 규칙을 만든 적이 없다면 이곳이 비어 있을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려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새로운 규칙, 사용자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규칙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플러스 해서 새 규칙 추가가 있지요. 이걸 누르고 나서 이 화면 하단에 있는 규칙 이름, 내부 IP 주소,
그리고 외부 포트나 내부 포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고 나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 해당하는 새로운 규칙, 이 준 이름으로 해서 새로운 규칙이 이 화면 상단에 있는 곳에 새롭게 추가가 되게 돼요. 지금 이 화면과 같은 경우 10개의 규칙이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를 입력해가지고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11번째 규칙이 새로 생긴다는 얘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순위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게 순위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포트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번에도 매칭이 될 수 있고 3번에도 매칭이 될 수 있다. 어떤 특정 규칙의 2개의 규칙에 의해서 어떤 특정 접근이 다 해당이 된다. 그럴 때는 1번이 더 우선순위가 돼서 맨 위에 걸로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 특정 포트로 접속을 했을 때 여러 개의 그 규칙들이 다 적용되도록 그렇게 규칙을 짜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규칙들이 서로 간에 겹치지 않도록 포트 번호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잘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히 좀 더 깔끔하고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목적들 있잖아요. 각각의 서버나 PC들을 어떤 목적으로 외부에서 접속할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죠. 이 중에서 PC1, 그래서 윈도우 원격 접속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규칙 추가 누르고 이 아래에서 규칙 이름, 이거는 내가 맘대로 주면 돼요. 지금 요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PC1에 대한 것이니까 PC1 한 다음에 괄호 열고 3389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선 이 PC는 3389번 포트 번호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본으로 열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규칙 이름도 좀 상징적으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내부 IP 주소입니다. 끝에 192.168.0.2라고 해놨죠. PC1이 고정 IP가 0.2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 공유기에서 지금 설정을 할 때 외부에서 접속을 해왔을 때 이 특정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이 새롭게 추가하는 조건이 맞아떨어질 경우에는 요 0.2에 해당되는 녀석으로 가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PC1이잖아요. 그쵸? 어디로 가야 되는지 IP 주소를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엔 외부 포트와 내부 포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외부 포트도 임의의 포트 번호부터 임의의 포트 번호까지, 내부 포트도 임의의 포트부터 임의의 포트 번호까지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포트가 10,000번부터 10,000번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10,000번이란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서 10,000번이라는 포트로 접속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이 공유기가 존재하는 이 안쪽 공간에서는 3389번 포트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라는 의미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 세상에서 지금 요 공유기에 IP 주소는 12.34.56.78로 들어오고 포트 번호는 10,000번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공유기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공유기에 그 어떤 접속이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 IP 주소를 사용해서 이미 도달은 한 거예요. 그러므로 IP 주소는 더 이상 이 안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공유기에 도착했으니까. 그쵸? 그럼 이 공간 안에서는 이제부턴 이 포트 번호를 가지고 어느 컴퓨터로 접속을 할지를 다루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포트를 통해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전달하겠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인 것이죠. 자, 그러면 10,000번 포트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10,000번 포트로 들어온 녀석은 어디로 가야 되냐? 했을 때 192.168.0.2번에 해당되는 녀석으로 가고 거기에 들어갈 때도 당연히 이 PC도 또 포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 포트 번호는 이 내부 포트에 해당되는 3389번이야 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외부에서 124.34.56.78번의 10,000번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그럼 공유기에 도착할 것이고 그 공유기는 포트 번호를 체크해서 이게 10,000번이면 이거 우리 규칙에 따르면 192.168.0.2번 컴퓨터에 3389번 포트로 가라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그렇게 규칙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규칙을 추가한 다음에 규칙들 간에 서로 순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위 높임이나 낮춤을 통해서
여러 개의 규칙들 간의 순위를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PC, PC2를 위한 설정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뭐 거의 유사하죠? PC2 괄호 열고 22, 즉 22번 포트로 접속을 하기 위한 규칙이니까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썼고,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트는 만 22번으로 가정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 만 22번 포트로 들어왔으면 그 만 22번 포트로 들어온 녀석은 IP 주소 3번으로 끝나는 컴퓨터의 22번 포트로 들어가면 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를 위해서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이때는 그 규칙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22번 접속을 위해서 이 위의 부분과 같이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만 23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 서버에 대해서 22번으로 접속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 그 아래에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만 88번으로 들어오고 또는 만 89번으로 들어오게 되면, 범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만 88번부터 만 89번까지. 내부 포트는 8888부터 8889까지. 이렇게 이제 개수가 서로 맞도록, 아다리가 맞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1:1 대응이 돼요. 그래서 10088번으로 들어온 포트는 이제 내부 포트로는 8888번으로 매핑을 해주고, 10089는 8889로 가겠죠. 이 안에 서로 개수만 맞으면 각각 이제 1:1로 할당이 될 것이에요. 뭐 10개가 이 안에 범위 포함되어 있으면 이 오른쪽도 10개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포트 포워딩 한 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 이 공유기는 외부에서 볼 때의 IP 주소는 12.34.56.78이고, 이때 이 속한 기관에다가 포트를 신청을 하라고 그랬죠. 이 포트는 들어오는 것들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 12.34.56.78이라는 IP 주소에 대해서 이런 포트들은 막지 말아주세요 라고 101개의 포트를 개방을 요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열려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번부터 1100번까지 열려있고,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공유기에 일단 도착을 했어요. 어떤 신호가. 그러면은 이 IP 주소, 고정 IP 주소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므로 이 안에서는 이제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해서 말 그대로 바깥에서 들어온 것들을 포워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인 것이죠. 그럼 규칙이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설정한 규칙이.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번 포트였으면 그것은 PC 1번의 3389번 포트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고, 1022였으면 PC 2번의 SSH에 해당되는 22번 포트로, 1023이었으면 서버 머신의 22번 포트로, 1088부터 1089는 8888에서 8889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도록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 마쳤으면, 그러면 이 방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더 큰 네모 박스로서 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집에 갔어요. 퇴근해서. 내 집에서 PC를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 뿌띠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를테면 이 PC 2번의 SSH에 해당되는 것으로 접속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우분투 머신에 접속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IP 주소는 고정 IP 주소인 12.34.56.78번 입력하시고, 그런 후에 설정은 요 타입은 SSH로 하고 포트 번호를 102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요 안에서 우리는 1022번이라고 규칙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34.56.78 1022 오픈 하게 되면은 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쭉쭉쭉 가겠죠. 그럼 이때 갈 때는 이 IP 주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 게이트웨이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방화벽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걸러내려고 봤더니 이미 우리는 이 12.34.56.78에서 1000번부터 1100번까지는 열어주세요 해서 열어놨잖아요. 그럼 1022번이라는 건 이 범위 안에 속해져 있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었으면, 우리가 미리 설정을 안 해놨으면 여기서 걸렀겠죠. 그러므로 아무리 이 안에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을 해놨어도 바깥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방화벽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022번이라는 포트를 통해서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쭈쭈쭈쭈쭈쭉 와가지고 공유기까지 오겠죠. 그럼 공유기에 우리가 설정해놓은 이 규칙이 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1022번이라는 포트에 해당되는 PC 2번의 SSH 쪽으로
그 연결을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에는 집에 가서 그 PC로 요 PC 1번의 윈도우즈 컴퓨터예요. 윈도우즈가 설치된 이 PC 1번에 원격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원격 데스크탑 연결 딱 띄워가지고 12.34.56.78 땡땡 10,000번으로 접속하게 되면 쭉쭉쭉쭉쭉 인터넷하고 접속해서 들어와서 방화벽 통과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공유기에 들어와가지고 공유기의 규칙의 10,000번을 통해서 이 PC 1에 해당되는 이 3389번 포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원격 접속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서버 머신에 대한 접속도 이 앞서 설명드린 PC1이나 PC2에 대한 접속 방법을 참고하시면, 응용하시면 얼마든지 접속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